안녕! 홍콩 마카오 여행하는 사람 이알입니다. 이 영상이 1편으로 올라가야 시간 흐름상 맞는데 제가 디즈니랜드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어서 여행기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섞였네요. 여행의 시작은 이러했답니다. 오전 10시 캐세이 퍼시픽을 타고 홍콩으로 향했어요. 기내식은 보통이에요. 그렇지만 디저트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나오니 단맛 중독자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딱히 보지 않습니다. 텀블러에 얼음을 받아놓고 전 5시간 숙면을 취하겠어요. 홍콩공항 도착하자마자 마카오로 향했어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페리를 타고 가던가 버스를 타고 가던가. 공항에서는 버스를 타는 게 더 빠르고 쉬워요. 일단 버스 타는 곳으로 이동 후 B4번 버스를 탈 거예요. HBCF로 이동할게요. 버스 탑승 비용은 9.6 홍콩 달러 소요됐고요. 전 미리 옥토퍼스 카드를 구매해놔서 그걸로 결제했습니다. 참고로 마카오 가는 버스도 옥토퍼스 카드만 결제 가능해서 공항에서 미리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구매하시는 게 편해요. 버스로는 약 10분 정도 이동한 것 같아요. 사람들 엄청 많이 내리는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헷갈리면 마카오 하면 끄덕끄덕 해주십니다. 버스를 타러 가볼게요. 버스 티켓 구매 전에 입국 심사를 해야 해요. 가볍게 여권 제출해서 입국 심사를 끝내고 키오스크로 버스 티켓 구매. 티켓은 현금 구매가 안 됐어요. 페이 아니면 옥토퍼스 카드만 가능. 카드 잔고가 부족하다면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충전해 오면 됩니다. 마카오까지 가는 버스 비용은 65 홍콩 달러였어요. 버스 시간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사람 타면 쭉쭉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2층 맨 앞에 탑승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덥습니다. 물론 에어컨이 빵빵 나오긴 하는데 햇빛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눈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이런 시원한 도로를 담아낼 수는 있죠. 제가 지난 여름 홍콩 여행 왔을 때 비행기에서 찍었던 화면인데요. 아무래도 저 다리가 이 다리 같죠? 진짜 바닷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마카오로 향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홍콩 마카오 함께 이용 가능한 유심을 샀는데 마카오로 넘어가면서부터 유심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잠시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잘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구글맵 없으면 우즈미야가 되는 세계 제1의 길지인데도 구글맵은 GPS로 잡는 거라 인터넷 없어도 이용할 수는 있어요. 물론 부드럽게 이용하긴 어려운데 인내하면 쓸만합니다. 1박 2일 인터넷 없이 마카오 여행하는 사람 이야기 되어볼게요. 버스는 약 1시간가량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동시간만으로는 약 40분 정도 걸렸어요. 입국 심사하고 걷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2시 20분 버스를 탑승했는데 3시쯤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하고 이래저래 걸어 나오니까 오후 3시 20분. 나름 알차게 잘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박 2일 예약한 소피텔 셔틀버스 다음 차가 3시 55분이어서 30분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짐 찾기부터 버스 타기까지 대기 1도 없이 촥촥 진행 잘 된다고 했는데 역시 저는 대기 요정인가봐요. 저는 반짝반짝 화려한 호텔 단지가 있는 타이파 지역이 아닌 세계문화유산을 도보 이동할 수 있는 마카오 반도에 묵을 거예요. 1박 2일 짧은 일정이라 최대한 많이 보고 알차게 여행하려고 소피텔을 예약했습니다. 호텔은 이따가 저녁에 돌아와서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1분 1초가 바쁘니까 짐만 두고 나갈게요. 타이파 빌리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타이파를 보고 걸어서 코타의 야경을 보고 오려고요. 소피텔 건너 정류장에서 33번 버스를 타면 된대요. 버스 요금은 6 마카오 달러인데 버스에서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바로 옆 편의점인 K마트에서 생강 캔디를 샀습니다. 일부러 20 홍콩 달러를 내고 동전으로 12.5 마카오 달러를 받았어요. 왕복 버스비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겠죠?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요.
저처럼 짧게 마카오 오시는 분들은 굳이 환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카오 달러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큰 차이는 없어요. 벌써 어두워져 버린 마카오를 달리고 달려 타이파 빌리지 도착. 저는 밤이라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밤이어서 타이파 빌리지 특유의 노랑노랑 민트민트한 색이 잘 보이지 않아 슬펐습니다. 더 마음 아팠던 건 코시국 이전에 가득가득했던 가게들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없어져서 또 시무룩해졌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1박 2일 알차게 다녀야지 하면서요. 그리고 결론은 마카오는 이렇게 1박 2일 짧게 오면 몸이 너무너무 힘들다.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하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대에 보기 힘들다 였어요. 마카오는 다음에 날 잡고 다시 와볼게요. 저의 최애 맛집이었던 세기 카페가 끝나서 밀크티 한 잔을 마시지 못해 몹시 아쉬웠습니다. 영혼의 휴식처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 좀 보다가 코타이로 이동했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기념품 가게. 구글맵에는 통조림 가게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포르투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컬러감이 예쁘네요. 홍콩은 영국,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지배에 있던지라 두 나라는 가까운 위치임에도 색과 문화, 맛이 참 달라요. 유럽의 느낌이 살며시 나지만 그 분위기도 다르고요. 이런 포인트를 찾으면서 홍콩 마카오를 함께 여행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코타이로 넘어가는 길은 베네시안을 이용했어요. 여기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창문이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몇 시인지 모르고 쇼핑만 하다가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정신 똑똑하게 차리고 적당히 이것저것만 봤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수로를 쇼핑몰 내에 만들어둔 것이 특징이잖아요. 여전히 특색있지만 그다지 감동 있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머문 것처럼 영상이 많죠. 사실 쇼핑몰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가는 길을 헤맸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이 안 되는데도 크게 걱정 안 했던 이유. 몇몇 리조트는 쇼핑몰 내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크게 길을 잃을 위험도 없어요. 마카오는 N번째 여행인지라 그다지 긴장하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베네시안 탈출. 지난 5월에 오픈한 런던어 마카오를 와보고 싶었어요. 예쁘긴 예쁜데 뭐랄까요? 되게 큰 테마파크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 감동은 없고 예쁘긴 하다 그런 감상이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영상으로 진행되는 쇼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큰 감동이나 볼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숙박해보면 좀 감동 있었을까요? 런던어를 지나고 파리지행의 야경도 감상하고 예쁘군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마카오는 코타이의 화려함보다는 타이파나 콜로안의 아기자기함과 세계문화유산 골목골목을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천천히 반나절 정도 여유롭게 타이파나 콜로안을 누볐어야 했는데 일정상 그러지 못해 정말 아쉬웠어요. 이제 호텔에 있는 마카오 반도로 버스 타고 이동할 거예요. 파리지행 앞에서 26A 버스 타고 마카오 반도로 향했어요. 그런데 버스 노선이 좀 빙빙 도는지라 30분 가까이 걸렸고 저녁 9시, 10시 정도라서 도로도 막히고 사람도 많아서 내내 서서 오는지라 좀 힘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야시장에 들러보았습니다.
마카오에도 로컬 먹거리 파는 야시장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소피텔 근처 세계문화유산 도보거리에 주말 야시장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1도 없고 모두 현지 분들이셔서 잔뜩 쫄았습니다. 한 두어 번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가장 많았던 꼬치집으로 선택했어요. 뭘 먹지 고민하다가 추천을 부탁드렸는데요. 소고기? 아니 절레절레 닭고기 추천해줘 그랬더니 닭살코기와 닭모이집을 추천해주셔서 그거로 고르고 제 사랑 버섯꼬치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곁들이로 마카오 레모네이드도 판매하길래 또 샀어요. 꼬치는 52 마카오 달러, 레모네이드는 28 마카오 달러로 총 80 홍콩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동전 없이 깔끔하네요. 바로 옆에 테이블이 있어서 먹고 가도 되는데 전 혼자의 쭈구리인 여행객이니까 포장 부탁드렸어요. 시원하고 쾌적한 호텔이 지척 아니겠습니까? 호텔 도착해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와 진짜 엄청 후회했습니다. 더 살걸, 더 많이 고를걸.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스파이시? 라고 여쭤봐서 끄덕끄덕 했는데 매콤하면서도 약간 매운 후추 같은 향신료 맛이 찹찹 입맛을 돋우고 감칠맛 돋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새콤달콤한 대용량 레모네이드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주말에 마카오 방문하시는 분들 여기 야시장 꼭 와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호텔 소개를 안 했네요. 마카오에서 1박 2일 묵었던 곳은 소피텔.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인 클룩 포인트를 쏟아냈습니다. 클룩에서는 패키지로밖에 안 팔더라고요. 저는 조식과 애프터눈티가 포함된 숙박권을 23만원대로 결제했어요. 근데 제가 예약을 잘못 선택했나 봐요. 체크인할 때 트윈 객실이야 괜찮아 라고 물어보길래 나 혼자인데 더블 안 될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차차찹 검색해 보시고 그래 더블로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객실로 올라가 봤더니 키즈 패키지가 구성된 더블 객실을 주셨네요. 이거 나름 업그레이드였을 텐데 감사하지만 감사합니다. 아하하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텐트까지 포함이에요. 너무 귀염뽀짝한데 제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고요. 그나저나 외관이나 로비 분위기, 복도를 보고 너무 오래됐다, 너무 낡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객실은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침대 베딩 굿굿이었고요. 워킹 데스크도 큼지막하니 좋았어요. 요즘은 환경 문제로 물병도 이렇게 정수기로 대체되나 보더라고요. 저는 뜨거운 물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이거 되게 좋았어요. 욕실에도 역시 키즈 어메니티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수압이나 불 온도, 대용량 어메니티 모두 좋았습니다. 자기 전에 너무 느끼해서 입가심하느라 티 한잔 했어요. 전 호텔 가서 티포트 잘 안 쓰는데 여기 정수기라서 맘 놓고 사용했습니다. 뜨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밤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1시간 간격으로 깨다가 새벽 4시부터는 아예 잠을 못 자고 꼬박 눈 뜨고 쥐새였습니다. 와 진짜 너무 피곤했는데 조식은 먹어야 하니까 조식 먹으러 갔어요. 소피텔 별명이 빵이 맛있다고 빵피텔이잖아요. 빵순이인 저도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조식당 규모는 좀 작더라고요. 여기 로비 라운지나 이런저런 부대시설이 다 자그마해요. 조식 메뉴도 자그마했어요. 빵만 맛있으면 됐지? 이 빵 비주얼 보이십니까? 벌써 행복합니다. 종류는 많지만 위는 한정적이니까 고심해서 골라왔어요. 힘내야 하니까 샐러드, 채소류도 가져오고 즉석 누들이나 죽 이런 것도 챙겼습니다. 따란 저는 이렇게 한상을 차려보았습니다. 먹어볼까요? 채소 합격, 타코 쏘소, 죽 쏘소. 가장 중요한 빵. 아니, 빵이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좀 많이 별로더라고요. 시무룩합니다. 소피텔 객실 자체는 정말 좋았거든요. 다음에 숙박할 의향 100%인데 다음에는 조식 빼고 객실만 이용할래요. 그리고 제 패키지가 조식이랑 애프터눈티 포함이었는데 크리스마스 한정 애프터눈티였던지라 영상의 마지막에 쿠키처럼 따로 소개할게요.
밥 먹고 배불러서 찍어본 피트니스, 그리고 수영장. 지금 이용하기엔 좀 춥고 저는 바쁘니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짐 다 싸고 준비 끝내니 9시 10분. 사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침 7시쯤 나가서 아무도 없는 세계문화유산을 담아오는 거였는데요. 대차게 망했어요. 결국 9시에 나가게 되네요. 제가 소피텔을 선택한 이유는 도보로 세계문화유산을 다녀올 수 있어서요. 늘 사람이 많은 곳이니 새벽녘에 일찍 다녀오자 그래서 이곳을 예약했는데 늦었네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다녀볼게요. 호텔에서 세나동 광장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려요. 걸으면서 느끼는 건데 마카오의 이 돌바닥은 참으로 울퉁불퉁해요. 캐리어 끌고 10분 정도면 걸을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바닥에서 캐리어 끌기는 캐리어 혹은 우리의 전완근 둘 중에 하나는 터져 나갈 거예요. 이런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성 도미니코 성당에 도착했어요. 노랑노랑한 외관이 참 곱죠. 제 유튜브 채널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아니라서 하나하나 관광지와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진 못해요. 구글맵의 간단한 설명을 빌려오자면 16세기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가톨릭 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예쁘네요. 성 도미니코 성당 한 바퀴 쓱 돌고 난 다음 바로 옆에 기념품숍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한문으로는 저렇게 쓰지만 에미넴 플라자라는 영문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좋았어요. 마카오에서 만들어진 브랜드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구경할 수 있고요. 내부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해서 천천히 여유롭게 보기 좋더라고요. 특히 가격대가 다양해서 더 좋았어요. 이 근처 유명한 숍들은 대부분 $100 안팎으로 쿠키 세트 같은 것을 판매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에미넴 플라자의 제품들은 소규모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이것저것 사거나 선물로 돌릴 기념품 구매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제품들도 구매 가능했습니다. 마카오에서 만들어진 패션 브랜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긴 조금 뻘쭘해서 영상을 거의 못 찍었어요. 성 도미니코 성당 바로 옆이니까 한번 들러보세요. 역시 여행의 참재미는 쇼핑이네요. 이제 붐빌 것 같은 골목을 올라올라 봅니다. 세인트폴 성당으로 향하고 있어요. 오르는 길 골목을 조금만 벗어나면 한적하고 여유로운 마카오 풍경도 만날 수 있으니 마카오에선 잠시 길을 잃으셔도 좋답니다. 세인트폴 성당 유적은 화재로 교회 정면만 남겨진 독특한 건물 형태로 마카오의 상징 같은 곳이죠. 아니 어떻게 딱 저렇게 정면만 남았지? 보고 또 보아도 신기한 곳. 아침 9시지만 단체 여행객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내부에 박물관이 생겼더라고요. 입장료 없어서 한 바퀴 쓱 둘러봤어요. 사진 촬영은 가능한데 내부 전시물들이 유적이어서 플래시만 조심하면 됩니다. 플래시 기능 따위는 없는 고프로를 들고 돌아봤어요. 좋은 구경이었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의 오른쪽 골목으로 빠져서 저는 성 라자루스 성당 인근으로 향할 거예요. 여기가 저의 최애 마카오 골목길입니다. 성 라자루스 성당 자체가 예쁜 게 아니라 주변이 예뻐요. 도보 약 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아주 잠깐만 벗어나도 되게 관광지와는 다른 모습이죠. 성당 인근으로 이런 마카오만의 색이 가득한 골목이 펼쳐져요. 세계문화유산 지구의 번잡함과 혼란스러움은 없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카오를 즐길 수 있어요. 타이파 콜루안 성과는 또 다른 분위기죠. 도보 약 5분이면 도착하는 곳이니까 꼭 와보세요. 앞서 말했지만 성당 자체는 그리 예쁘진 않습니다. 주변이 예뻐요. 성 라자루스 성당 근처에 아트센터가 있어요. 포르투갈 음식을 판매하는 유명한 레스토랑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기념품숍 메르세 아리아 포르투기사도 자리합니다.
되게 옛날에는 포르투갈 제품을 파는 곳이 흔치 않아서 여기 방문이 되게 귀했는데 요즘은 여기저기서 팔아서 꼭 와보세요, 무조건 오셔야 합니다 까지는 말 못하지만 여기 분위기가 예쁘니까 한번 들러보세요. 오픈 시간은 낮 12시로 좀 늦은 편이에요. 저는 홍콩으로 향하는 페리를 타러 가야 해서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여유롭고 심심하신 분들은 들러보세요. 살짝살짝 걸어 에그타르트 맛집으로 로드스토우즈 베이커리와 양대산맥인 마가렛 카페 이나타에 왔어요. 지금 아침 10시도 안 되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에그타르트 한 개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어요. 가격은 11 마카오 달러. 내부는 촬영 불가라 찍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라한 겉바속촉의 진리 마카오식 에그타르트. 비주얼은 아주 합격이에요. 한입 사르르 베어 물었는데요. 생각보다 크게 맛있진 않았어요. 한입 먹자마자 계란 비린내가 좀 났고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로드스토우즈 에그타르트는 워낙 많이 먹어봐서 이번엔 패스. 대신 새로운 에그타르트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무 베이커리입니다. 관광객이 가득하던 마가렛 카페 이나타와는 달리 현지 분들 그리고 젊은 층이 정말 많았어요. 저와는 다르게 다들 박스채로 엄청 많이 사가더라고요. 확실히 젊은 층에게 인기 많은 곳은 빵 비주얼부터 좀 다르죠? 저는 먹을 것도 많고 배도 부르기 때문에 에그타르트 한 개만 주문했어요. 가격은 카페 이나타보다 1달러 비싼 12 마카오 달러. 와,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일단 많이 달지 않고 은은한데 입에 착착 감기고요. 계란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여기 추천드립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마카오 여행을 오셨다면 로드스토우즈, 마가렛 카페 이나타, 바무 베이커리 이렇게 하나씩 사서 맛 비교해보면서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잠도 잘 못 잤는데 아침부터 너무 걷고 먹었더니 힘들어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카페에 들렀습니다. 가죽 공방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가격은 38 마카오 달러였어요. 굉장히 작고 귀여운 플라스틱 컵에 주셨어요. 양이 너무 한입거리네요. 그렇지만 피곤하니까 천천히 마셔볼게요. 가죽 공방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서 공방 책상이나 판매 물품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막 엄청 특별하게 예쁘고 마카오 분위기 나는 건 아니라서 주변에 다른 마음에 드는 카페 발견하셨다면 길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가 좀 별로였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층에서 내려온 고양이 매우 유욕적인 걸음걸이로 제 발을 쓱 훑고 지나가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아주 잠시였지만 행복했습니다. 홍콩으로 향하는 페리가 오후 2시경이어서 좀 이른 점심 먹으려고요. 마카오에도 홍콩의 차찬탱처럼 오랜 멋의 맛집이 많아요. 세나도 광장 근처에 유명한 굴국수집이나 맛집도 많지만 뭔가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인들 맛집을 가고 싶어서 이곳을 찾아냈습니다. 1966년부터 운영한 오래된 현지 맛집이에요. 저는 일단 궁금했던 남팽 샌드위치 한 개와 밀크티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제공된 밀크티. 접시에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는 마카오 인심 좋고요. 저는 단맛 중독자라 설탕을 퍼 넣어주겠습니다. 맛은 홍콩에서 맛보던 딱 그 진하고 다디다한 밀크티 그 맛이에요. 그리고 뜨끈하게 갓 만들어 제공된 남팽 샌드위치. 테두리를 잘라낸 부드러운 식빵 안에 계란, 햄, 고기가 착착 쌓여져 제공되는 메뉴인데요. 뭔가 고급스럽고 꽉 찬 요즘식 샌드위치와는 전혀 다른 저렴한 듯 위험하게 입맛을 사로잡는 옛맛이었어요.
맛은 있는데 꼭 와서 먹어라까진 아니지만 재밌는 체험이었습니다. 남핑 샌드위치가 하나로 약 5,000원가량이잖아요. 두 분이서 오셨다면 나눠 드시고 혼자 오셨다면 저렴한 빵 드세요. 분위기나 밀크티는 훌륭했습니다. 이제 홍콩으로 향하는 페리를 타러 가야 해요. 소피텔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는 딱 두 곳만 가요. 홍콩을 오가는 페리터미널, 버스터미널. 어제는 버스를 타고 왔으니 오늘은 배를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자그마했어요. 왠지 숙박객 말고 일반 시민분들이 더 많은 느낌이었고요. 차창 밖으로 마지막 마카오를 즐기며 떠납니다. 아쉬워요. 저 또 올게요. 저는 쿨룩에서 3시경 배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예약시간 상관없이 더 일찍 가면 일찍 가는 배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험이었지만 도전. 매표소에 가서 표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여쭤봤더니 바꿀 필요 없어 그냥 가도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국 심사 끝내고 페리 창구로 가니 지금 탑승 가능하다고 하셔서 1시 45분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배로 홍콩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엄청 힘드네요. 저는 램수면을 취하다가 다시 홍콩을 누비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대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호텔 체크인하고 객실에서 옷 갈아입고 내려오니 오후 4시 반경이 되었습니다. 전 애프터눈티 조식이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로비 라운지로 가서 클럽 티켓 보여드렸는데 최소 1일 전 필수예요. 그렇지만 10분 정도 기다리면 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와, 다행이네요. 이게 숙박일이 지정되어 있는 패키지이긴 하지만 애프터눈티는 언제 먹을지 모르니 예약이 필요한가 봐요. 제가 방문했던 시기는 크리스마스 즈음이라 크리스마스 특별 애프터눈티 세트가 제공되었어요. 오,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양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모형인지 디저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만드셔서 그러하겠지만 라운지 조명도 어둑어둑해서 실눈 뜨고 감별해서 먹었습니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요청드렸고요. 먹어볼게요. 소피텔, 빵피텔의 별명은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아요. 디저트류도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가장 기본인 마들렌도 좀 그저 그랬어요. 그저 그랬다고 말했지만 저 이거 혼자 다 먹고 왔습니다. 분명 2인 세트였는데 혼자서도 무척이나 가능하대요. 예, 30분 만에 뚝딱뚝딱 잘 먹고 나왔습니다. 소피텔 다음에 올 때는 조식이나 애프터눈티 같은 부대 시설 이용 없는 숙박만으로 예약하고 올게요.